또 용기를 내서 그래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일본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별표하고 한국현대사학회라고 있습니다. 요게 지난 봄에 출범을 했는데 요건 우리 편입니다. 권희영 교수는 요건 한국어중앙연구원 그 한국사하고, 강규영 교수는 이제 명지대학이, 이명희 교수는 공주대학, 김용직 교수는 성신여대 정외과에, 허동현 교수는 경희대학에 맞는 역사 교수도 있고, 정인영 교수는 이화여대 역사 교수도 있습니다. 몇 분들이 더 계시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이분들의 신문의 글이라든가 또는 방송이 나오면은 그냥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봐주시면은 지금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하고 기술이라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현실로 분단대지 상황에서는 부득이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틀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많다는 그런 것보다 북한 때문에 이게 섞어지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쓰는 게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기가 좋다. 그래서 이 한국현대사학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했더니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린 좋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격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 2번을 보시면은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신의주 학생 사건 때 사건이 터지니까 김일성이가 현지에 달려가서 학생들과 주민들을 달래는 말입니다. 우리 공산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지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공산주의 하면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서구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조선은 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심리로 떨어진다. 조선에는 조선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곧 밑에 작은 글자를 하나 보면 북조선에서 우리가 실시한 위대한 민주개혁들을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이건 남침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개혁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민주개혁은 공산화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섞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북한에서 쓰는 건 가능하면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여기에 민주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둔갑을 시킨 것, 이것을 이건 뭐하고도 관련되어 있냐면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방 후에 못 살고 그랬으니까 대중이 대부분이 다 공산주의를 원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우선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일본이 늘 차단을 해가지고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공산주의는 소련처럼 혁명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무서운 거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산주의는 한국 사회에 별로 뿌리를 못 박았습니다. 그저 공산주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부한 식자층들 정도지 모릅니다. 그 평안북도 그 상주군 출신인데 이분이 일제 말기에 일본 개요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학병 끌려가게 되니까
그 합병겁을 했어요. 해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평양 근처에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받아 해방을 맞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잠시 있다가 일찍 그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이 보스턴 근처의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 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기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영어로 자서전을 썼는데 그걸 어떤 교수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저한테도 주어서 읽었더니 거기에 나와요. 그 양반이 그 해방되고 나서 평안북도 삭주군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때 하는 거기 쓴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삭주군에서는 공산주의자가 한 명도 없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김일성이나 이 소련군은 공산주의 가지고 들어가면은 와 하고 환영을 할 거다고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히 북한에는 기독교가 세기 때문에 더 그러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 말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바꿔치기해라. 그리고 공산당 안 돼. 큰일 나. 영국식의 복지를 주는 노동당으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 북한이 노동당 아닙니까? 근데 이 순진한 남한의 박헌영이는 계속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름 바꿔. 그래서 남노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발톱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제 숨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작은 글자 김일성 보면요. 요거 보시면 우리가 해방 직후에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떠들었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였겠는가? 인민들은 우리의 곁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사회주의의 구호를 들었다면 인민들은 우리를 무서워했을 것이며 곁에 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민주주의를 위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일성이가 1960년에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원래 맞는 말인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좀 분명하게 못 박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순탄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쓰지 마라. 그거는 반공적인 의미만 갖는 거다. 그러니까 쓰려면 자유민주적 질서로만 써라. 그게 이제 저쪽에 이제 말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말은 우리 헌법에서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요. 거기 5번을 봐주십시오. 5번이. 그 5번은 1972년에 이른바 그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헌법의 전문인데, 거기에 이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것 쭉 나오다가 그 세 번째 줄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1980년 헌법, 여기도 네 번째 줄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박정희 전두환이가 만든 용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공적인 의미에서 만든 게 뻔하니까 이건 뻔하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7번의 87년 현행헌법, 여기에도 네 번째 줄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2년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이거는 반공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를 쓰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옆으로 보셔서 이 8번을 보시면은 8번을 보시면은 1990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 7조 1항인데 거기 첫 번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에서 거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는 9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9번은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그 법률인데 거기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964년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체제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여기는 또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가다. 이렇게 되면은 또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아까는 반공적이라고 말이지. 이거 독재자들이 용어라고 했던 걸 이번에는 자기네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헌법이든 나라든 인사 문제든 뒤죽박죽입니다. 한마디 뒤죽박죽이고 선거적입니다. 그렇게 아주 뭐 조금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